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마 연휴는 길었지만 심적으로 그렇게 즐거웠던 연휴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걱정에 비해 오늘 국내 시장은 개인적으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변동성을 키우면서 장 막판에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0.4%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종목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선방을 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이 두 종목은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고, LG화학은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치료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셀트리온 그룹주의 상승이 돋보였고, 또 2차전지 소재기업이죠.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첨보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기업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5천억 규모의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오전장부터 계속 내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에 반해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분을 축소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나홀로 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연휴 기간 내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관망하는 심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살펴봐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DI와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2차전지 기업인 LG화학, 오늘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큰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추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9월 23일 먼저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대한항공, LG화학, S오일, 크래프톤, SK텔레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LG화학을 많이 매수한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있었던 해외 증시의 흐름을 먼저 살펴본 뒤에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S&P 500은 1%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과거의 지지 역할을 했었던 21선을 깨고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이 나왔지만 지난 4일 동안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어제 1%의 상승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지지라인이 될 수 있었던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이 나왔지만 추석 연휴 동안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세계 시장을 짓눌렀고, 그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날 특히 나스닥은 3% 가까이도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국내 시장이 추석이 아니었다면 이번 주 초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장의 혼란과 증시의 급락,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방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추석 연휴가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은 헝다그룹의 파산 공포가 진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코스피 시장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재료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차례 강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한다. 이게 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냐면 지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아시죠? 이 리먼 브라더스가 지난 2008년 9월 15일에 약 6천억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현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하고 지금의 중국의 헝다그룹, 우리가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이라든지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자산관리 이런 부분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국제금융회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중국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먼 브라더스와 달리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될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우려감을 많이 고조시키고 있지만 저는 그때와는 충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와 헝다그룹을 비교할 때는 헝다그룹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혹시나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리먼 브라더스처럼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하고는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내년 2022년이죠. 이때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년 초에 올림픽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내년이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헝다그룹 파산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시끄러운 이슈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봐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난 2008년처럼 장기적으로 큰 리스크로서는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셨듯이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고 단단하다, 이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지나가 볼게요. 자, 오늘 미국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테이퍼링 시기는 그렇게 변동성이 없었지만 금리 인상 시기, 과거에는 2023년을 예상했다면 점도표를 통해서 2022년으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연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리스크는 없었지만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은 어쨌든 금융주하고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에게는 큰 수혜가 될 수 있고, 또 특히나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목적으로 10월부터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저는 지금 시점은 금융주하고 은행, 보험주, 내가 큰 수익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호한다, 그럴 경우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3분기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고 매출은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를 기록할 것이고 과거 2018년 3분기에 이어서 역대 2위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 대비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초반과 달리 중반에는 그런 흐름을 조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디램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통해서 1년마다 하반기에 특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연말이 되면 조금씩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은 눈치 빠른 외국인이라면 이런 점을 활용해서 또 삼성전자를 하반기에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8월달하고 다르게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물리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외국인의 수급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이슈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데 어제 KTX를 타고 집에 오면서 기사를 조금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9월 17일날 개봉을 했고 미국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내용이 시장의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게 단발적 이슈인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인지 그런 것을 한번 가늠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9월 17일에 개봉했던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타이틀도 보셨듯이 쇼박스하고 버킷 스튜디오 이 두 종목이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에 2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쇼박스가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제작사에 약 10억 원 규모의 투자한 이력이 있었고, 오늘 강한 상한가가 나왔던 버킷 스튜디오, 해당 종목은 이정재의 소속사의 약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던 쇼박스하고 버킷 스튜디오,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두 종목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라도 당장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국내에서 제작한 컨텐츠, 이게 미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드라마 컨텐츠 제작 기업들, 그런 제작 기업들로도 한번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충분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라든지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에이스토리, 이런 기업들은 오늘 오징어 게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현 시점에서 관심이 몰릴 수가 있고, 또 후속 컨텐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 두 기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외 국내 컨텐츠 제작 기업들이 있죠.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11월 달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컨텐츠 제작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오늘 항공주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행주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죠. 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해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제한을 푸는 것은 약 20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주의 큰 상승이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이판 예약이 1000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2000명을 넘어서 3000명, 4000명 혹시나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시장을 봉쇄할 수 있고 또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연기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확진자 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하고 여행주들, 이쪽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의류라든지 음식료, 카지노, 또 지금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화장품,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올 테니까 조금은 여유로운 시각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번 분류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긴장할 수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시장이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우려했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